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5개 그리고 크립토 뉴스들, 온체인 청산 데이터 자료들과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오늘도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유가, 그리고 미국 CEO, 중국해, 비트코인 ETF, 그리고 클래리트 법안, 현재 미국 이란 리스크,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금, 채권, 달러 인덱스, 온체인 쪽, 그리고 중요한 소식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메인부터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사일 기지 33개 중 30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군사력을 괴멸시켰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협상 구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란이 여전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협상에서 밀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은 걸 양보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하고 여러 자산군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옮겨갈 수 있다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월가가 장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투자자들의 인플레 기대를 단연 최고치로 밀어 올렸다는 건데 이건 단기 물가 우려가 아니에요. 장기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채권 금리에 계속 상방 압력을 주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움직이면 시장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블룸버그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룬 소식을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 미국 최대 기업 CEO 15명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애플 팀 쿡, 블랙록, 레리 핑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왕까지 이게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죠.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게 무역, AI 수출 규제, 대만, 이란 모든 걸 말합니다. 이 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완전히 갈리겠죠. 빅딜이 성사가 되면 관세가 낮아지고 달러가 내려가면서 위험자산 전반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주식, 크립토 전부요.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면 대만,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겠죠. 오늘 회담 결과가 나오면 즉각 반응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오늘 날카롭게 찌른 게 있는데 케빈 오시 신임 페드 의장이 부활하는 인플레이션과 조급한 트럼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워시가 페드 의장으로 인준이 됐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낮추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낮추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 딜레마가 앞으로 페드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한테는 페드 금리 방향이 시장의 방향성이라 워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디언즈에서는 오늘 주목할 게 두 가지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일단 살아났습니다. 내각 도전이 무산이 됐는데 그것보다 UAE가 이란을 비밀리에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걸프국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보도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고 유가가 계속 튈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 위험 자산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29,123포인트, 일봉에서 음봉이 떴습니다. 29,300이라는 숏 라인 기점으로 잡혀 있으며 이 부근에서 대량의 숏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이 고점을 확실하게 강하게 넘기지 못하면 단기 조정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지지선 27,000대에서 기다렸다가 28,000과 27,000 이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프라이스 액션을 보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7,731포인트, 1.16% 반등이 나왔고 어제 단기 이역 해소 눌림이 나왔으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알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최소 이 구간에서 물량을 해소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게 외국인 대량으로 팔고 나간 게 아직도 쎄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외인 매수가 복귀하는지 체크해야겠죠. 유가는 현재 101달러 57센트, 드디어 101달러를 뚫었죠. 제가 100일과 105를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105와는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105를 뚫으면 직전 고점까지 열리는 거고 못 넘기면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유가가 101달러가 의미하는 건 인플레이션 압박이죠. 운송비, 생산비, 식품 가격이 모두 다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은 현재 4,700달러입니다. 박스권 한가운데 있으며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매매 구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중단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단 윗값까지 찍고 내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올리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수직 하강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두 방향이 모두 열려있는 구간에서 아직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은 10년물 4.465%, 30년물이 5%를 넘어섰고 5년물은 4.124%, 2년물은 3.994%입니다. 5년물만 미세하게 내려갔고 나머지는 어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올라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채권이 계속 상방 압박을 받는 이유는 CPI와 유가 영향이 크겠죠.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채권을 팔기 때문에 채권을 팔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게 연준의 금리나 기대를 억누르고 나스닥 같은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266 어제 이어서 위로 튀려는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8.5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OI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수인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할 때도 늘어나고 상승할 때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을 롱이 불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숏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산맵과 펀딩비를 보면은 현재 8940달러 기준으로 하방에 79,300달러 이 구간 롱 정산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에는 82,000과 83,000 구간에 숏 물량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은 아직 며칠 동안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먼저 가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시되 속도가 붙을 구간이다라고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펀딩비를 보면은 어제는 전 거래소 마이너스 숏 우위였지만 오늘은 또 롱펀비로 본주세로 바뀌었습니다. 매수 심리가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CBD 차트는 가격은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물량들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과하게 베팅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비트코인 ETF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IBIT는 아직 미집계인데 피델리티에서 8,61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을 빼고도 1억 1,52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도 4,03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죠. 하루 만에 1억 달러 이상 나간 거는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 유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살펴볼게요. 미국 대표 기업 CEO 15명 엔비디아와 젠슨왕이 트럼프와 함께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라온 건 무역, AI, 수출 규제, 대만, 이란이죠. 이게 크립토 시장이랑 직접 연결되는 이유는 첫 번째, AI 수출 규제가 완화가 협상되면 엔비디아 H100칩 수출이 재개가 되고 이건 반도체 기술주 전반의 상방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 관세가 낮아지면 달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달러 대체 자산 수요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이 틀어지면 반대로 다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역대 최대 규모의 CEO 경제 사절단이라서 이 결과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빅쇼트 실제 주인공 버리의 내용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엄청난 수익을 낸 투자자죠. 지금 이 사람이 주식시장이 피비린내 나는 붕괴에서 몇 분 안 떨어져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스닥이 지금 이격이 굉장히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이며 28,000포인트에서 29,000포인트까지 단기간 내 급등을 했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구조적으로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격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급격하게 해소가 되면 크립토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찰스 슈왑 내용입니다. 찰스 슈왑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형 증권사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많이 쓰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통 주식 계좌와 함께 직접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 거래소 계좌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기관화의 결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그냥 버튼 하나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자금 유입 경로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클레이트 법안 목요일 표결인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 정하는 법안이죠.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SEC와 CFTC 중 누가 관할하는지 정하는 중요한 법안인데 309페이지짜리 초안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트럼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윤리 조항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터뮤트의 경고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윈터뮤트가 뭔지 설명드리면 대형 크립토 마켓메이커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매수 매도 호가를 항상 제공해주는 기관인데 시장 구조를 누구보다 잘 보는 곳이겠죠. 그것이 83K 터치 이후 경고를 냈습니다. 현물 수요가 약하고 레버리지가 올라갔다는 거죠. 현물 수요 복귀가 없으면 추세 상승이 어렵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클리어 사이닝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리면 지갑에서 거래에 서명할 때 무슨 내용인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표시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코드 덩어리가 나와서 뭘 승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피싱 공격이나 해킹에 당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많았죠.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위험이 대폭 줄어들겠죠. 대폭 줄어듭니다. 이더리움의 보안이 크게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LDP가 차세대 금융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압박 속에서 온체인 결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건데 달러 이전을 탈피하겠다는 거죠. 아시아 전반에 크립토 도입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스케일이 직계시로 최초 프라이버시 코인 스팟 ETF를 신청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뭔지 설명드리면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직계시는 익명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인데 규제 승인이 나면 프라이버시 ETF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추가로 트론이 24시간 수수료 기준으로 체인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수료로 130만 달러를 거뒀다는 소식인데 온체인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죠. 그 다음은 메타에서 직원들이 새로 설치된 마우스 트래킹 소프트웨어에 반대하는 청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설명드리면 상방 시나리오는 트럼프, 시진핑 비밀 성사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며 클래리티 액트 목요일 통과되는지 봐야 됩니다. 유가가 105달러 안 넘기고 안정이 되는지 체크해야 되며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매수 복귀 확인을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82,000달러 돌파하는지 안착하는지 봐야 되겠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다시 105달러 돌파하는지, 벌이 경고대로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는지,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가 저지가 되는지, 비트코인 ETF 유출이 지속이 되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79,000달러가 이탈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며 체크 포인트는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시진핑 회담과 유가 105달러 이 두 개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좋게 나오고 하나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이 헷갈리는 구간으로 갈 수 있으며 둘 다 좋으면 역대급 상방, 둘 다 나쁘면 일제 하방으로 갈 수 있겠죠. 명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무리한 포지션을 잡지 말고 결과 확인 후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